관리번호 58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원을 보면 좋은 글을 쓰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좋은 글을 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좋은 글이라는 건 결국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그 쓰기 맥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쓰기 맥락이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쓰기 맥락들을 하나하나씩 고려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좋은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쓰기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했듯이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고요? 아주 잘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고려하려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리고 그 목적을 고려하려면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국 독자에게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도 고려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은 영향력, 그리고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와 같은 주제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어떤 매체를 또 사용할 수 있을지, 또 그 매체에 맞는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또 함께 고려를 하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글을 쓸 때 주제, 쓰기 맥락, 그러니까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오늘 학습부터 같이 선생님이 쓸 테니까 천천히 1번 하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좋은 글을 쓰려면 이라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 단순히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쓰기 맥락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쓰기 맥락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좋은 글을 쓰는 데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또 쓰기 맥락을 고려하죠.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점검하고 조정해야, 우리가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점검하고 조정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쓰기 맥락을 고려하다가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글을 쓰지 못했을 때, 잘못 썼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고쳐 쓰는 것까지 나아가야 정말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활동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자, 밑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나눠주었던 자료 있죠? 자료 보면 자료 1번이 있고 그 밑에 가와 나가 적혀 있는데, 그 가와 나 보면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글이 어떤 쓰기 맥락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글을 쓰려면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또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럼 점검 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점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점검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 조금 활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 하나하나씩을 조금 보자면, 우리가 일단 쓰기 맥락은 주제, 목적, 자, 매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쵸? 이때 이 주제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주제는 어떤 걸까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가,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타당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들을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글이 조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또 드러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번째로 독자입니다. 자, 독자는 우리가 독자를 그냥 고려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 독자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독자에서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독자의 수준, 지식 수준, 뭐 관심사,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으로 매체. 그 매체에 맞는 매체의 특성을 내가 고려해서 글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표현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쓰기 과정이 정말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쓰기 과정은 뭘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리고 표현하기, 혼자 쓰기. 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와 같은 쓰기 능력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곧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가와 나가 있어요. 이 가와 나는 사실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쓰기 맥락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직접 이것들에 맞춰서 점검하고 조정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모듈별로 구성이 다 돼 있죠? 모듈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을 합시다. 쓰기 맥락을 고려해보는 거, 찾아보는 거. 주제, 목적, 독자, 매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간은 글이 짧으니까 친구들과 얘기해보면서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15분 정도 들을 테니까 천천히 얘기를 해보고 활동 진행해봅시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가와 나 모두 하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네. 자, 다 된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선생님도 가와 나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한 명씩 또 한 모든씩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1모두 우리 가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중에 어떤 것들 찾을 수 있었나요? 아, 여기 보면 독자랑 매체를 찾았다고요, 1모든. 네, 어떤 것들이 가장 잘 들어갔죠, 그 부분에서? 네, 가에서 학교 홈페이지라는 측면에서 독자는 이미 학교 사람들 혹은 학생들 인물을 알 수 있었다라고 아주 잘 얘기했어요. 독자는 학교 홈페이지니까 학교 사람들, 학교 구성원 혹은 학생들 아주 잘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뒤에서 게시판이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이니까 이 부분이 매체에서 인터넷 게시판,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인 거겠죠? 인터넷 게시판.
좋습니다. 1모듬 잘 얘기해줬어요. 자, 다음 2모듬 주제와 목적 중에 잘 드러난 부분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주제의 목적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해 보겠다고. 보면 가상현실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겠어. 이 부분이 잘 지금 드러난 것 같다라고. 그래서 목적은 소개고 첫 번째가 그래서 주제는 가상현실에 대한 것. 가상현실을 소개하기 그냥 소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다. 잘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3모드 우리 나에서 주제, 목적, 독자, 미션 중에 어떤 것들을 잘 찾았던 것 같죠? 네. 아, 이번에도 학급 신문이다. 10월호 학급 신문이다. 그러면 매체에 들어간 거겠죠? 그렇습니다. 매체에서 학급 신문이다. 그런데 학급 신문이니까 누가 읽어야 되겠죠? 독자는? 그렇죠. 반 학생들. 학급 신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제와 목적을 우리 4모든과 5모든 한 모든씩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4모든 주제는 어떤 거 같죠? 네, 지금 보면 가상현실을 의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목적은 그럼 뭐든 뭘까요? 결국 규제해야 한다니까 주장하는 글이고 그것이 설득에 이어지겠죠? 설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자,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지 않나요? 자, 가와 나가 어떤 것과 관련된 글이지 결국? 그쵸, 가상현실과 관련된 것이다. 가상현실. 이것들은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다르죠? 보면 여기서 목적은 가상현실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가상현실의 문제랑 대응 방안을 이해해서 규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설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반대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학생도 맞죠? 학교 구성원과 학생이라는 것도 독자가 같지만 우리 매체 부분을 다시 보면 여기는 인터넷 게시판인 것에 반해서 이 부분은 학급 신문이다. 그러니까 인쇄 매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와 나, 그러니까 같은 주제임에도 여러 가지 쓰기 맥락에 따라서 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글을 쓰려면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여기 처음, 중간, 끝 있죠? 이 처음, 중간, 끝에서 이 부분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서 같이 한번 점검하고 조정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이건 선생님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5모든 같이 선생님이 2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친구들과 많이 얘기해보고 활동을 진행해보는 걸로 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것들에 맞춰서 할 필요도 있지만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이 부분에 굳이 똑같이 맞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아주 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자, 지금 밑에 있는 표를 다 같이 잘 채워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좀 채워볼 건데, 다시 합시다. 주제. 자, 가에서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가에서는 어느 부분이 고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가상현실의 오늘과 내일 해놓고 현황과 개념이 끝에 나왔다. 그 말은 결국 어떤 게 이상한 거 같죠? 네.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리고 이 주제를 정확히 얘기하는데 맞지 않는 흐름인 것 같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나요? 처음으로 옮겨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쪽에 소개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끝. 점 1과 2를 처음으로 옮겨줘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느 것이 있을까요? 네. 원격 현전의 원리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쵸? 우리도 모르는데 같이 보는 학교 구성원의 학생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독자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있죠? 독자의 배경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니까 원격 현전의 원리에 대한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원격 현전의 원리. 말이 너무 어렵다. 자, 그럼 또 가상현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지금 가상현실 자체를 소개하는 시간이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잘 말했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가상현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러니까 중간 4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매체 한번 볼까요? 매체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매체가 인터넷 게시판이니까 뉴스 동영상과 사진이 들어가는데 중간 2번과 처음 1번이 그쵸? 이 부분은 잘 드러난 것 같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나는 뭔가요? 나도. 자, 나는 첫 번째로 어느 부분을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지금 32번에 뉴스 동영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였죠, 매체가? 학급 신문이었잖아요. 그치? 이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쇄 매체인데 어떻게 동영상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학급 신문에 동영상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32번에 동영상을 빼주는 게 좋겠죠? 뉴스 동영상 대신에 어떤 뉴스에서 좋은 부분을 발췌한다거나 아니면은 삭제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투자 부분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지금 이 모든 예리한 답변했어요. 본론 보면 문제점과 대응 방안인데 대응 방안이 안 나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응 방안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볼까요? 주제가 지금 문제와 대응 방안인데 대응 방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본론이 잘못됐다. 그래서 대응 방안을 추가해줘야 된다. 대응 방안을 추가. 좋습니다. 추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목적이 설득과 주장이니까 그것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자,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떻죠? 보면은 지금 여기를 쓰기 과정에서 계획도 또 내용 조직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계획한 부분, 또 내용 조직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점검하고 조정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글을 고쳐 써보는 활동을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밑에 한번 내가 볼까요? 두 번째 보면 땡땡 고등학교 신문 11월 하고 자료 2번 있죠? 자료 2번. 이 자료 2번을 좀 잠깐 봅시다. 이게 글을 되게 학교 신문처럼 잘 써뒀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그러니까 이 쓰기 맥락을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이게 시작이에요. 체크해보는 시간을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거예요. 자료 2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건지에 나아갈 건데 먼저 우리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지금 모든 별로 선생님이 글이 기니까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2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별로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괜찮은 것 같죠? 어느 정도 좀 요령이 생긴 것 같은데 자, 하나씩 또 해봅시다. 우리 자, 1모든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갔나요? 우리 모두는 이것부터 찾은 것 같다. 네. 수학여행을 안 두고 우리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면서 또 우리 애초에 이게 고등학교 신문이니까 이 독자라는 것 자체가 어느 부분이다? 학생이다. 학생.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이다. 땡땡 고등학교. 이 사람들이 읽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모드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을 했다. 네. 아, 매체인 것 같다고요? 신문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학급 신문이니까 신문이다. 고등학교 신문이다. 학교 신문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3모드 주제는 어떤 거 같나요? 주제는? 네. 의류 구매가 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의류 구매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영향과 오염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염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목적은 한번 똑같이 얘기해볼까요?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는 설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죠. 잘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살짝 요령이 생겨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 직접 우리가 글을 고쳐 써보는 시간까지도 가져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료를 선생님이 준 거예요. 이미 글이 써 있으니까 여기 이 글을 보고 어느 부분을 고쳐볼 거냐면 거기 보면 기억부터 선생님이 시옷까지 제시를 좀 해줬어요. 잘 보이죠? 기억부터 시옷을 제시해줬는데 기억부터 시옷까지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기억부터 시옷까지. 그래서 각각 모든 걸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실제로 고쳐보는 활동을 해봅시다. 보면 실제 고쳐보면 여기 보면 기억부터 선생님이 시옷까지 쭉 해놓고 그 옆에 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옆에 그 고쳐서 어떻게 쓸 건지까지도 함께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억부터 해볼까요? 기억부터. 그러나 옷을 가공하는 공장과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은 엄청나다. 이 부분은 왜 잘못된 것 같나요? 지금 일모도 웅성웅성 하는데 우리는 잘 얘기한 것 같다고 지금 일모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모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이 부분이 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네, 이 부분은 탄소량은 엄청나다라는 게 애초에 구체적인 수치를 내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문이라는 매체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엄청나다고 얘기하면서 조금 주관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매체의 틀에서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주제나 목적 이 설득을 하려면 명확한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목적과 주제 달성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니은 가봅시다. 자, 니은을 보면은 이런 게 그려졌죠. 이런 거. 자,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학급 신문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애초에 사적인 그 인터넷 글쓰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공식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그러니까 신문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매체 특성에 고려했을 때 표현 방법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매체에 어긋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다음 디귿 보면 미세 플라스틱은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고분자 화합물은 우리 독자가 누구야? 학생,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고분자 화합물이 뭔지 잘 아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물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목적은 설득인데 정보 전달과 같은 얘기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독자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좋습니다. 그 다음 리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리을. 여기 보면 살림을 파괴한다고 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경어체를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공식적 상황에서의 글쓰기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문과는 맞지 않는 글쓰기다. 그러니까 매체. 좋아요. 자, 그럼 미음. 미음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주제랑도 어긋나는. 이건 주제랑 어긋나죠. 우리의 목적은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음 비읍.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컨셔스 패션도 결국은 주제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설득하는 글이니까 이 글은 정보 전달이랑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죠, 비읍이.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시옷은 이제 환경을 위해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니까 우리가 옷을 줄여보는 것은 맞지만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지? 주제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각 고치는 글들은 우리가 나중에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기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